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건강마스터 MC의 홍민입니다. 자, 몸의 중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바로 허리입니다. 자, 허리가 튼튼해야 몸이 바로 섭니다. 자, 최근에는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이런 척추질환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20대는 물론이고 10대 이하의 청소년층 등까지 이렇게 번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척추, 이 허리 통증에 관한 다양한 건강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주현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허리가 아픈데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허리가 아프다라는 게 사실 사람에 따라서 아픈 정도나 또 부위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 허리 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디스크,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협착증이 되겠는데, 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주로 이제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다리까지 당기는 방사통이라고 해서 하지 방사통도 이제 심하게 겪는 경우들이 있고요. 나이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디스크가 약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퇴행성 변화가 생긴 허리를 우리 몸에서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황색인대라고 하는 뒤쪽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압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 통증보다는 엉덩이 밑으로 해서 골반 그리고 다리까지 저리고 시리고 마비되는 느낌과 네. 같은 증상이 생긴다는 게 통증 양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경이 지나가는 그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간략하게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척추관에 협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통증이나 아니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협착증 증상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허리 통증보다는 우리 벨트 라인이라고 그러죠. 허리띠를 매는 라인 네. 좀 밑으로 다리가 저리고 시리고 당겨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서거나 걸으면은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고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게 되면은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좀 넓어지거든요. 느슨해지니까 좀 나아지고 좀 나아졌다가 또 다시 괜찮아서 걷다 보면은 또 그런 증상이 네. 다시 생기고 다시 또 쉬었다 걷고 쉬었다 걷고 오래 서 있다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자꾸 앉았다 서고 앉았다 서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허리 통증이 오거나 걷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그러면 무리해서 그런가 이렇게 좀 앉거나 누워서 쉬면은 괜찮겠지. 쉬고 나니 괜찮아졌네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가 필요합니까, 원장님? 네,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이 약간 남아 있다고 하고 네. 그 안에서 신경이 부어가지고 생기는 증상이 주된 증상이다 하면은 부기를 빼주는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 치료가 먹는 약, 휴식, 안정 이런 가장 기초적인 치료부터 거기에다가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게 되면은 신경에 부기가 빠지면서 신경이 그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치료가 우리가 흔히 하는 신경주사,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협착증이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한 절반가량 좁아졌다고 하면 약을 많이 거기에다 잘 넣더라도 공간이 느슨해지가 않고 그 주위로 약이 잘 퍼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그 공간을 안에서 약간 벌려주고 엉겨 있는 것들을 좀 씻어내면서 약이 잘 퍼지게끔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풍선 확장술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걸 조금 벌려주면서 약을 골고루 넣어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풍선 확장술을 해볼 수가 있고 증상의 차도가 없이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거의 한 80, 90% 막혔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두꺼워진 인대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되 상처를 최소한으로 해서 회복을 빨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협착증을 유발한 곳에 인대를 제거를 함으로써 신경에 눌렸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넓혀지고 수술만큼 넓어지면서 수술이 갖고 있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피수술 치료 방법들도 요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초기에는 주사 치료, 그리고 중기에는 풍선 치료와 같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 후기에는 과거에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관을 좀 풍선을 이용해서 아까 넓힌다, 풍선 확장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치료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왼쪽의 그림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게 중간에 다 막히진 않고 한 절반가량 막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그림이 풍선확장술 시행 그 영상입니다. 가느다란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넣고 먹물을 한번 쏴봤습니다. 먹물을 쏴봤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짤록해져 있습니다. 한 50% 정도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운데 그림처럼 풍선으로 그 공간을 살짝 벌려주게 됩니다. 끈적끈적하게 거미줄처럼 엉겨있던 분들이 풀어지게 되면서 공간이 약간 느슨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른쪽의 사진처럼 밑에서 먹물을 쏴봤더니 그 풍선으로 넓어진 공간만큼 원래 이렇게 좁아졌는데 풍선으로 이만큼 넓힌 공간만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먹물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꽉 눌려가지고 아팠던 그런 증상이 부기도 빠지고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방법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이제 절개 없이 가느다란 관을 국소 마취만으로 해서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 시간도 비교적 한 20-30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절개를 하거나 마취를 하거나 입원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뇨가 있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할 수가 있고요. 치료 자체가 이제 뭐 며칠씩 입원하거나 하는 치료가 아니라 국소 마취로 당일 치료하고 당일 귀가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 환자분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풍선확장술은 이제 꼬리뼈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데요. 그 부위가 척추신경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찾아서 풍선으로 그 공간을 안에서 벌려주게 되는 거죠. 거미줄처럼 엉겨 있고 그 염증이 많고 유착이 있던 부분들을 풀어줌으로써 신경이 압박이 돼가지고 눌렸던 그런 증상, 엉덩이가 아프고 빠질 듯이 불편하고 다리까지 저리고 땡기고 했던 증상이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고 부기가 빠지면서 같이 회복되는 치료 방법이 척추합작 풍선 확장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아까 황색 인대 제거술 이야기도 또 해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치료입니까? 네, 척추 협작을 유발하는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황색인대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척추가 앞에는 뼈랑 디스크가 이렇게 받쳐주게 있고 가운데로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바로 뒤쪽에 신경을 감싸고 있는 이제 얇은 종이장처럼 얇은 막이 있는데 이 막의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인대, 그래서 황색 인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허리가 약해지면은 허리에 염증이 생기고 가라앉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종이장처럼 굉장히 얇은데 이게 점점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 신경을 압박하는 주된 원인이 황색인대입니다. 그래서 황색인대만 제거를 하자 해가지고 생각을 해낸 방법이 황색인대 제거술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그것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앞뒤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약해지거나 하면은 뒤쪽에 지금 노란색으로 인대가 그 부위를 보강하려고 두꺼워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됩니다. 그 눌렀던 이제 황색인대만 위쪽에서 부분 마취를 하고 그 인대만 가느다란 특수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위를 제거를 합니다. 이 제거를 하는 그러한 공간이 볼펜 하나 정도 공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 회복도 빠르고 그 수술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또 확 알겠네요. 이렇게 노란 게 부풀어져서 신경을 굉장히 압박했는데 그게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 모습이 화면으로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색 인대 제거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징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원짜리 동전보다도 작은 상처가 난다라는 거고요. 뭐 봉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합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붙이는 테이프로 이제 피부는 마무리가 되고요. 하반신 마취나 부분 마취를 통해 가지고 치료는 하게 됩니다. 신경 쪽을 자극이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안정한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술 시간은 한 3-4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만 선택적으로 딱 걷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회복도 빠릅니다. 빠르면은 시술하고 다음날 바로 퇴원도 가능하고요. 하고 나서 며칠 안전 가려 후에 퇴원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광범위 절개를 하고 그 부위를 싹 도려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황색인대 제거술이라는 그런 시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이 황색인대 제거술로 치료된 사례들이 많습니까, 원장님?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협착증 환자한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양쪽 엉치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땡기고 아팠던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고 이제 앉아 있는 자세는 오래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좀 서 있으면은 양쪽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터질 듯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50대 남성분이면은 조금 이제 협착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치료하셨습니다. 먹는 약 먹고 허리 신경 주사, 뭐 프롤로 주사 치료부터 해서 이제 시술까지도 하셨는데 증상이 이제 호전이 없으셨죠. 그래서 MRI 검사한 걸 쭉 봤더니 왼쪽의 사진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두꺼워진 황색인대입니다. 저 부위가 원래는 종이장처럼 얇아야 되는데 저 부위가 5mm가 넘어가면 우리가 협착증이 시작이 되고 황색인대 비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신경이 지나가는 게 원래는 동그래야 되는데 그 부위가 삼각형처럼 이렇게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꺼워진 인대를 왼쪽 거, 오른쪽 거 모두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게 동그랗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옛날에는 5분, 10분 걷기도 힘들었던 증상이 다 좋아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옆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까맣게 막혀있던 공간이 노란색 화살, 그 동그라미처럼 확 트여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신경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잘 흘러가게 되니까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아파가지고 오래 서거나 걷기 힘들었던 증상이 좋아지셨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신경 지나가는 길이 꽉 막혀 중간에 뚝 끊겼었는데 다시 이렇게 연결된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대부분 이제 협착증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나이대가 보통 50대, 60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 역시 네. 5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 역시 이제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이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히 옆구리 쪽이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동해가지고 허리가 좀 맞춰지는 것 같으면 좀 덜한데 네. 안 그러면 계속 아파서 계속 그쪽 다리를 툭툭툭 때리면서 아파가지고 그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오른쪽 사진 이제 시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까맣게 눌려가지고 신경이 많이 압박됐던 부위가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하얗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도 신경이 지나가는 게 꽉 막혔던 부위가 오른쪽 사진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게 뻥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환자 불과 2주 있다가 찍은 사진인데 모양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로써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니까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아팠던 그런 증상들도 개선이 됐고 본인은 무엇보다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던 분이셨는데 다행히 이런 치료를 하고 빨리 회복해가지고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셨고요. 보조기도 보통 허리 일반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쇠박는 수술하면 한 석 달 차고요. 허리 디스크 수술하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차게 됩니다. 이 경우는 2주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만 약간 허리 잡아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황색인대 제거술을 통해서 허리 통증을 이겨내신 분들 치료된 사례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색인대 제거술, 이 시술을 받은 이후에 또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 이틀 좀 아플 수 있으세요. 그래도 이만한 관이 허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위가 안정화를 찾는 기간이 최소한 1,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 허리를 비튼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오랜 한 자세로 있다든지 아니면은 차로 장시간 이동할 때 자세 변경 없이 계속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지 정상적인 그리고 건강한 허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대표적인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들, 그리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살펴봤다면 또 다른 질환이 있죠. 바로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척추관 협착증하고 이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통증하고 원장님 통증이 다른가요? 디스크는 갑자기 이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뼈랑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오랜 시간 앉아 있다든지 무거운 걸 많이 든다든지 허리 근력이 떨어지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온다든지 이러면은 디스크가 약해지다가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기도 하고 염증 물질만 찔끔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허리가 갑자기 아파지는 증상이 디스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크는 더불어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지는 자세에서 제일 힘듭니다. 주로 어떤 자세냐면
앉아 있는 자세. 오.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불편합니다. 오. 협착증은 앉아 있으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진다고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협착증은 앉아 있는 자세가 오. 편하고 디스크는 앉아 있는 자세가 힘들기 때문에 다르네요. 앉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서 있는 게 편합니다. 네. 환자분들은 디스크로 들어오시면 병원에 오셔서 자 앉아서 이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환자분이 얘기합니다. 저 서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앉는 게 힘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서 있는 게 힘들고 그냥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만 찢어졌다 그러면 허리만 아픈 경우들이 있고 막이 찢어지면서 신경이 자극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주로 이제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은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하는 하지방사통,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증상까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허리 디스크는 다리가 땡긴다라는 건 잘 알고 있고 다리까지 땡길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다리가 땡겨야지만 허리 디스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네.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오히려 허리 통증이 더 심하고요. 다리까지 땡기고 저리고 하는 증상이 생기면은 조금 더 증상이 심해졌거나 나는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땡긴다 그러면은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약간 협착증 증상이 조금 네.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두 질환의 차이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두 질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자, 그렇게 터져 나왔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뭐 깨면서 막든지 우리가 또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디스크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근데 디스크가 터져 나왔으면은 이제 깜짝 놀라죠. 환자도 네. 놀라고 과거에는 의사도 놀랐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예. 원래 위치에 있어야 될 게 딴 위치에 가 있고 마치 이제 뼈가 원래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틀어지면은 네. 뭔가 원래 위치로 맞춰줘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디스크가 터져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디스크를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네. 나이가 젊거나 건강하면 그런 힘이 더 세고 나이가 좀 있거나 좀 몸이 약하면 그런 힘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이분은 자기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디스크를 치료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디스크 환자 중에 그렇게 수술을 요하는 환자는 1%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잘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이 견딜 수 있게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딱 하나 디스크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때요? 어떤 경우냐면은 방금 전에 그 크게 터져 나왔던 디스크가 잘 흡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흡수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져 나온 디스크만 수술하지 않고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집게로 끄집어내거나 찢어진 부위만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수선해가지고 자기 디스크를 좀 더 오래 튼튼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비수술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저렇게 빨갛게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부위에 고주파 발생 장치를 밀어넣게 돼서 터져 나온 디스크, 밀려 나온 디스크에다가 고주파 열을 쬐게 되는 경우죠. 그럼 고주파 열을 받은 디스크는 단백질 성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응축이 되면서 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큰 틈새가 생기고 갈라졌던 부위도 아물게 되고 신경 쪽으로 밀려 나왔던 부위가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신경 압박이 해소가 되는 치료 방법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부위를 통해 가지고 디스크가 터져 나간 경우는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집게로 그 터져 나온 디스크 덩어리만 제거하는 그런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터진 디스크가 제거가 잘 된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협착증에 비해서 디스크는 좀 젊으신 분들한테 생깁니다. 이분은 네. 이제 2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에 이제 횡단면을 봤을 때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쪽에 하얀색 공간이 있고 깜장색 디스크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아래쪽에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킨 부위가 디스크가 밀려 나와가지고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죠. 너무 아픕니다. 환자가 너무 아프고 땡기고 저리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병원에 이제 들어왔죠. 아파서 본인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습니다. 주사도 맞고 네.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벌써 2달가량 이제 계속 치료했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으셨어요.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는 제대로 들으셨어요. 견디면 된다. 오래 시간 걸리겠지만 참을 수 있으면 참고 견디면 좋아진다. 근데 환자는 참는다고 참았는데 진짜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 네. 진짜 이게 참는 게 맞는 건지, 네.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너무 이제 힘들었던 경우였죠. 내시경을 보면서 터져 나온 디스크만
살짝 제거를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그 디스크를 제거하고 난 사진이고요. 아래로 흘러내려왔던 검정색 디스크가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연 흡수가 되지 않은 터져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또 고주파수의 감압수를 통해서 치료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 시술법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장님. 네. 이제 허리를 절개하지 않고 네. 치료한다라는 거고, 절개라는 거는 피부 봉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건 역시 정상적인 조직에는 손상을 최소화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치수 시간은 덩어리가 제거되는 시간이 빠르면은 뭐 15분, 20분에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능숙하게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하시면은 뭐 20분 안에 치료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절개를 하거나 뭐 출혈이 많거나 뭐 전신 마취를 하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라든지 혈압 있는 환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가능하고요. 국소 마취, 피부 마취만 합니다. 하고 이제 당일 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들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크가 터지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흡수되기는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고 터진 디스크가 흡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은 2~3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수술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 가져보고 안 됐을 때는 또 이러한 비수술 치료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일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우리 환자분이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염증이 생길 가능성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충분히 안정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에 그 빈 공간으로 다시 밀고 들어오는 재발 가능성이 두 번째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디스크를 많이 끄집어내고 나면은 제가 그 공간이 비니까 네. 허리가 아플 수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허리 통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후에 허리가 안정이 되고 나서 운동 잘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염증 생기는 거, 재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관리하고 잘 치료하면은 터진 디스크가 제거되면서 증상이 개선이 되고 이후에 본인이 빨리 회복하고 빨리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하지만 그것도 비율이 낮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척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늦추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가요, 원장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 방법. 하나는 그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데, 브릿지는 뭐냐면은 누워있는 그림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닥을 받치고 엉덩이를 쭉 든 상태에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몇 초 정도 버티면 될까요? 보통 처음에는 20초, 30초 하기도 힘드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되는 시간만큼 하시면서 그 시간을 늘려가면 될 것 네. 같고요. 허리가 이제 안 좋게 되면 요근이라고 허리에서 이 고관절로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다리를 쭉 펴는 자세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 자세를 통해 가지고는 허리도 펼 수가 있고 고관절 스트레칭도 같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등 근육과 이제 척추에 직접 달라붙어 있는 근육, 이제 중심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고기로 치면 이제 안심이에요. 네. 바로 뼈에 달라붙는 네. 그런 근육인데 그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최근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등을 평평하게 펴게끔 이제 버텨주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저 자세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을 대고 배만 들어 올리는 자세로 하시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무릎도 바닥에서 떼는 자세로 하면 되고, 허리가 평평하게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엉덩이가 뾰족하게 산처럼 올라오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자세도 한 자세를 꾸준하게 버티는 거고, 처음에는 10초, 그 다음에 30초, 1분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그 버티는 것만으로도 허리 근육은 튼튼하게 되고, 이러한 두 가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허리를 평소에 집안에서 튼튼하게 관리할 수가 있고, 관리가 잘 된다면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본인이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김주현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근력이 향상되고 도움이 되니까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상에서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정도도 꾸준히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건강한 정보,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